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코스피가 3천을 돌파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께 특집으로 제가 또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가지 질문에 대한 또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코스피가 3천 돌파를 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경이롭게 생각을 하는데요. 3천을 돌파는 하긴 했는데 이게 지금 오늘만 보더라도 이게 돌파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살짝 건드리고 내려온 건지 약간 의미심장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께서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주식을 좀 단순 이론으로 보시는 분들은 올라가면 좋은 거고 내려가면 안 좋은 거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종목도 주가가 내려와 있으면 안 좋다, 또 주가가 올라와 있으면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시거나 좋으니까 올라왔겠지, 그러니까 더 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투자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고, 저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 옳다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싸다라는 개념을 뭐 잠깐 좀 비싼 게 사가지고 더 비싸게 판다, 이런 싸다 개념이 아니라 남들이 거들떠도 보지 않을 때가 제일 싼 거고, 그리고 남들이 가장 원할 때가 비싸다라고 저는 이렇게 배우고 그렇게 관점을 잡고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시장, 뭐 남들이 원할 때죠. 지금 비관론자가 맞냐 낙관론자가 맞냐라고 한다면 지금 뭐 모든 증권사들은 낙관론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언급해 드렸지만 2020년도 그랬고 2021년도 그랬고, 이제 어찌됐든 2021년까지 넘어왔단 말이에요.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 내년은 좋을 거야, 내년은 좋을 거야 하면서 넘어왔는데, 과연 올해가 진짜 좋아질 것인가, 이제 기대감으로 올라왔는데 이제 그걸 실제로 시험 때 올라가는 시기인 거죠. 올해 정말로 작년에 기대했던 것만큼 좋아지지 않기라도 한다면, 조금이라도 어그러지기라도 한다면은 이 기대감은 언제든지 실망으로 바뀔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더 간다 안 간다, 3천을 얼마나 또 유지할 것인가, 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둘째 치고, 저는 3,000포인트를 유지한다고 해서 또는 여기서 더 간다고 해서 여러분들께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생각을 한다면, 이 시장은 결국 대형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급 쏠림 현상으로 일어나고 있는 대형주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좀 부실한 상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 투자자들의 편에 서서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들이 대형주 매매는 하지 않고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상담해보면 정말 저도 처음 들어보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상담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잘하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처럼 잘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 한 번쯤은 진짜 돌이켜 봐야 되는 시기가 바로 이 3천, 정말 많이 올라온 자리라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이 시기에서 행동을 어떻게 옮길 것인가, 내가 리스크 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역시 실적이 조금 좋지 않은 기업들을 매수하고 가지고 계신다고 한다면은 역시 빠르게 청산하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나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더 간다라는 관점보다는 올라오지 않았던 종목들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신다면 제 방송을 보시면 아마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올라오지 않은 종목들에 관심을 가지시고 투자 관점을 잡아보자 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삼성전자. 삼성전자 이거 8만 전자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로 욕을 많이 먹은 전문가 중에 한 명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지금도 뭐 제 생각은 꿋꿋합니다. 고평가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고, 삼성전자는 지금도 저는 과거에도 비쌌지만 지금은 더 비싸졌다라는 이야기밖에 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근데 왜 올라가느냐? 역시 외국인들이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5%나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 1% 올리면은 코스피 지수가 0.2% 정도, 0.25% 정도가 올라간다라고 봐도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수를 끌어올리기에 가장 겉만 끌어올리기에는 가장 좋은 종목이 삼성전자다 보니까 안 끌어올릴 수가 없죠. 이 지수를 끌어올려야 내 종목은 안 가더라도 지수가 가니까 좋은 시장인 것 같은데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는 가격만 비싸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물론 삼성전자가 나쁜 기업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기업이고 실적도 잘 나오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주가적인 위치에서 우리가 사줘야 되는 가격일까라고 한다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반도체에 대해서 전부 다 부정적으로 보고 계시나라고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주신다면은 그건 아니에요. 일단 삼성전자도 이제 다음 성장을 위해서 아무래도 파운드리라고 하는 이제 위탁 생산인 거죠. 위탁 생산을 위해서 얘들도 좀 설비 투자 같은 걸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평택 가보면은 지금 아직도 공사 중이긴 하지만은 반도체 공장도 있고, 설비 투자를 점점 늘려야 파운드리 생산 체제에서 약간 우위를 점할 수 있단 말이죠. 그 말은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아진다고 해서 얘에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 얘가 실적이 좋아지면 그 돈 반드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어디에? 설비 투자. 그럼 설비에 들어가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장을 짓는다. 그 공장 짓는 건 좋은데 요즘에는 자동화 설비라고 하죠. 그래서 자동화 시스템이라든지 역시나 반도체 장비 업종, 후공정 업종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보신다면은 저는 삼성전자를 굳이 내가 이 가격에 더 살까? 또는 살까? 지금이라도 살까? 10만 갈까? 이거를 궁금해 하시는 것보다 훨씬 나은 수익률과 훨씬 안정적인 수익을 거둬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물론 장비 업종 중에서도 올라온 종목이 있지만요. 잘 찾아보시면요. 올라오지 않은 종목들이 훨씬 많아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잘만 찾아보신다면은 삼성전자에서 약간 파생되어서 나올 수 있는 반도체 장비 업종으로 여러분들이 눈을 돌리신다고 한다면 삼성전자 뭐 굳이 안 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더 가나 안 가나 이런 논란에 우리가 휩쓸리지 말자고요. 그냥 장비 업종을 보게 되면은 결국 파생돼서 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2021년 반도체 업황 코멘트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1년 투자자들이 눈여겨봐야 되는 이벤트 및 주도주라고 한다면요. 주도주는 저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뭐 전부 다 주도주 하고 있기 때문에 뚜렷한 주도주, 그러니까 주도 섹터는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보고 그냥 변동성이 심한 섹터가 되지 않을까, 심한 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테마 장세를 안 해보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뭐 방법을 알려준다고 하더라도 많이 힘드실 테지만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 그리고 내가 해보고 싶다, 그래서 내가 조금 소액이지만은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정치 공약 관련주를 좀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일자리와 그리고 저출산이잖아요. 그리고 복지에 대한 침해 같은 거, 뭐 침해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공약주들이 올해는 역시 좀 집중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복지뿐만 아니라 이제 나아가야 되는 산업군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이제 대통령 후보들이 나오게 되거나 한다면 공약을 4차 산업, 미래 산업 먹거리를 찾게 될 텐데 결국 신재생에너지와 그리고 전기차 관련주, 역시 자동차 부품 업종들, 그리고 역시나 드론 관련주들이 조금은 튀어오를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정치 관련주들이 우후죽순으로 막 엄청나게 여기저기 튀어오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고점에 사는 경우가 생기니까 저점에 미리 잡아놓는 것이 좋다. 그리고 잡고 난 다음에는 뒤에 내가 매매할 수 없다면 그냥 보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신다면 올해는 주도주가 없이 테마주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정치 공약 관련주를 지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어떤 공약을 내놓을지를 생각을 먼저 해놓고 투자를 지금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이득이 생길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경기 민감주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기술주라던가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들이 아니라 경기 민감주, 유통업이라든지 또는 뭐 투자를 할 때 있어가지고 소비, 뭐 물류 이런 쪽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경기 민감주 중에서 역시 식품 관련주들, 뭐 오뚜기라든지 이런 것들 역시나 괜찮을 수 있다라고 봐요. 지금 상당히 못 갔어요. 그런데 식량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농사도 많이 못 지었고 거기다가 중국이 홍수가 나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고 전 세계가 지금은 쌀 그리고 식량 이런 데 부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서로 수출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 가공식품 쪽에 역시 관심이 갈 수밖에 없죠. 2021년은 식량난이라고 하는 것이 역시나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가지 테마로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이런 식량 관련 뭐 오뚜기라든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삼양 뭐 이런 것부터 해서 뭐 농심 이런 기업들, 가공식품류들이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우리가 역시 CJ 대한통운과 같은 물류 관련주 역시나 이런 것들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물류 관련주라든지 역시나 경기 민감주 저는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엄청나게 올라가거나 뭐 오랫동안 지속할 건 아니기 때문에 장기 투자보다는 이번 흐름이 나왔을 때, 분위기가 훈풍이 불었을 때 잘 매도할 수 있도록 지금 조금 담아놓는 전략, 좀 먼 미래를 보고 투자하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가가 쉬어가는 국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많은 분들이 저를 비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저는 이제 한 6, 7월 달부터 해서 조정에 조심해라, 그리고 8월 달부터는 적극 현금 보유를 해라, 내려갈 수 있다, 그리고 10월 달에는 떨어진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내려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오히려 유동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까지 끌고 올려서 틀린 전문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쉬어가는 국면을 맞춘다라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분명 거품인 것은 그 누구 하나도 부정할 수가 없지만 이 거품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지에 대한 그게 없단 말이죠. 근데 이 거품이 무너지는 것은 정말 한순간에 무너져요. 맥주 거품도 보시면은 거품이 쫙 올라올 때 어디까지 올라오나 어디까지 올라오나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 마음대로 쭉 빠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거품이 어디까지인지 예측한다는 것 자체만큼 겸손하지 못한 게 없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떨어지는 것 뭐 위치를 또 파악을 하는 것만큼 겸손하지 못하는 게 없다 생각이 들어요. 뭐 그래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이제 아무래도 그런 예측이다 보니까 저희가 예측을 해드리지만은, 요즘에 제가 시장 예측 조심하면서 매매하는 것은 맞다 생각이 드는데 언제 떨어질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라는 것이 저의 뭐 답변일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이제 우리가 이벤트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항상 이벤트에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벤트라고 한다면은 공매도겠죠. 공매도가 이제 3월 달에 해제가 되는데 저는 그 전후로 뭔가 시장에 출렁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심하면서 예의주시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3월달 공매도 이후의 흐름이 어떻게 나올지는 좀 미지수인 것 같아요. 공매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매수세가 막 또 밀고 올라가게 될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는 공매도가 나왔으니까 공매도 세력들이 승리를 거머쥐면서 동학 개미들이 다 물리게 된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인지는 저도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이 2020년의 상승 1439포인트를 찍고 지금의 3000포인트까지 올라오는 이 상승은요, 주식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경이롭다라고 할 만한 정도로 난생 처음 보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판단을 하거나 평가를 하거나 이렇게 될 거다라고 예측하는 것은 좀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무의미한 속에서 판단을 하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을 하고, 이건 지금 거품이다라고 분석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안전하게 투자해야 되겠다, 현금 비중을 좀 확보해 놓고 리스크 관리하는 측면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되겠다라고 전략을 짠 것뿐인 거죠. 근데 지금까지 저는 하락 베팅을 뭐 파괴적으로 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하락 베팅을 위해서 인버스의 비중을 조금씩 늘려나가고는 있지만, 뭐 우리가 매매하는데 그렇게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고 그렇게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인버스를 살살 늘려가고 있어요. 오르면은 또 아니다 싶은 포인트가 나올 때 조금 더 사는 형식으로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제가 하락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뿐인 거지, 적극 하락 베팅 지금부터 무너집니다 이건 아니라서 저는 그런 이벤트들 역시나 집중해봐야 되지 않을까. 역시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은 3월 공매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인식시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가 공매도의 주 타겟이 될 것인가 라고 한다면요,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많이 오른 종목은 공매도의 타겟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공매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주식을 빌려서 파는 거거든요. 예를 든다라고 했을 때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삼성전자 이게 이제 8만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8만원에 들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고, 뭐 7만원, 6만원, 5만원 다 들고 계실 거예요. 근데 공매도 세력들은 일단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매도부터 치는 겁니다. 아니 주식이 없는데 어떻게 매도를 해요?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빌려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8만원에 들고 있든 7만원에 들고 있든 6만원에 들고 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빌릴 수 있는 물량은 다 빌려가지고 매도부터 때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물량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일단 못 팔는 상태고 안 팔 상태니까는 매도 물량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주가가 당연히 내려가는 압박을 느끼게 돼요. 그렇게 내려갔을 때 공매도 세력들은 무엇을 하는가? 다시 삽니다. 다시 사가지고 다시 갚아줘요. 그러면 무슨 이득이 생기나요? 8만원에 매도를 진행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주를 공매도 했다 생각을 해봅시다. 8만원에 공매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주가가 떨어져서 한 7만원이 됐어요. 그때 내가 8만원 현금이 생긴 걸로 7만원으로 한 주를 삽니다. 그리고 공매도를 갚을 때는 8만원을 갚을 필요가 없고 한 주 빌렸으면 한 주를 갚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8만원에 팔아서 현금을 8만원 유지한 다음에 7만원까지 떨어졌을 때 한 주를 다시 사서 갚게 된다면 갚은 거예요. 그럼 저에게는 만원이라는 돈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주주들에게는요, 8만원이었던 주가가 7만원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좀 안 좋은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많이 올라간 종목일수록 결국은 공매도의 타겟이 될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삼성전자 지금 시가총액이 500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게 더 올라가려면 더 많은 돈이 들어와야 돼요. 지금 증시 대기 자금이 60조 이렇게 이야기한다잖아요. 얘가 560조가 되면은 60조가 여기 다 들어가 버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가총액이 증가한다라고 했을 때 마냥 즐거운 게 아니라 대기 자금이 점점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공매도의 타겟은 사실 제약 바이오뿐만 아니라 지금 끝없이 올라간 종목들이
공매도 타겟이 될 수 있다라는 걸 항상 명심하시고, 수익 실현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적당히 그냥 욕심을 내지 마시고 다음번에 또 싸게 사서 또 이렇게 이득을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매도 관점이 낫지 않나, 공매도가 나오기 전에 미리 매도하시는 습관이 조금 유리할 것 같다는 조언을 드릴게요. 동학개미 운동이 공매도의 위축이 될까라는 질문에는 뭐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동학개미의 힘을 저도 무시했었죠. 뭐 이렇게까지 매수세를 만들면서 3,000포인트까지 만들지는 몰랐는데 정말 힘이 세구나, 이제 남았을까? 힘이 남았을까 싶으면 또 있고, 남았을까 싶으면 또 있고 한 게 동학개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뭐 동학개미 운동이 공매도 세력이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싸우게 될지, 역사상으로는 공매도와 외국인들이 이긴 적이 없다라는 것이 증권계의 역사인데 이번에는 다를지 저도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뭐 역사상으로도 그랬고, 그리고 저 자금력, 기관과 외국인들의 자금력은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자금력은 사실은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학개미 운동이 공매도 세력이 나오거나 이제 뒤에 조금 외국인 세력들의 매도가 진행이 된다면은 좀 힘이 딸리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하기 앞서서 이제 주린이 분들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린이 분들께서 지금이라도 투자해야 되나, 또는 내가 진작에 많이 샀으면 수익을 좀 많이 냈을 텐데 라고 관점을 잡으실 텐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식에서는요, 일확천금보다 중요한 것은 죽을 때까지 평생 꾸준한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그 말은 일확천금 노리려고 하다 보면은 그만큼 리스크도 감수를 해야 되거든요. 뭐 빨리 벌려고 했으니까는 상장 폐지라든지 안 되는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처럼요. 예를 들면 로또 1등 당첨되기가 어려운 만큼 손실 가능성은 거의 100%에 가깝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말을 반드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역시 고위험 고수익인 거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리턴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부터 감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내겠다라고 한다면은 리스크를 감수하셔야 돼요. 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공부하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많은 주식 투자자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일확천금을 노리신다거나 쉽게 먼저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접근부터 하고 난 다음에 아차 싶어서 아이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접근하기 전에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천천히 투자하신다 하더라도 누구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랫동안 주식 하시는 게 저는 더 좋다 생각하니까 한 방 노리시는 것보다는 묵직하게 가는 것보다 그냥 꾸준히 가늘게 오랫동안 길게 꾸준히 수익을 내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 점은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보시거나 역발상 투자 이런 거 참고하신다면 역시 저점 투자가 무엇인지, 저점 투자가 왜 좋은지를 점점 깨닫게 될 것이고, 기다림이라는 자세, 그게 주식 투자에선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린이 여러분들 뭐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지만 여기는 처음 하시는 분들이 즐거운 곳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누누이 봐왔지만 처음 하시거나 초보자분들이 잠깐 즐거울 수는 있으나 끝까지 웃는 분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뭐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그랬는데 뭐 어떻게 말을 돌려서 거짓말할 것도 아니고, 그죠? 거짓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봐왔던 모습은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그럴 수 있다 생각하고 조심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1년 신축년 여러분들께 어쩌면 좋은 장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나쁜 장이 될 수도 있는 지금 이 시기,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 내가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에 따라서 올 한 해가 매우 달라질 것 같습니다. 바람직한 투자 자세로, 바람직한 투자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셔서 잃지 않고 여러분들께도 따뜻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